김영훈의 질병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인 ADHD 완전 정복, 흐릿한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여정입니다. 성인 ADHD는 임상 면담, 증상 체크리스트, 표준화된 행동 척도, 과거 및 현재의 자세한 기능적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정신건강 전문의가 진단합니다. 1. 진단 과정과 주요 도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사가 진단을 담당합니다. 단순 증상만으로 진단하지 않으며 여러 환경에 직장, 가정에서의 기능 저하, 증상 지속 기간과 중증도 등을 함께 평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성인 ADHD 자가보고 척도 ASRS가 가장 널리 쓰이는 선별 도구입니다. 6개의 선별 항목 중 4개 이상이 해당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외 KAARS, 코너스, 성인 ADHD 척도 등도 활용됩니다. 심리평가와 전두엽 기능검사, 지능검사나 성격 정서검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ADHD와 유사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기분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 등과의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진단기준 DSM-5입니다. 5개 이상의 부주의 증상 또는 5개 이상의 과잉행동 충동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사회적, 학업, 직업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진단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증상이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성인기에 지속적으로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진단될 수 있습니다. 3. 유의점입니다. 신체적, 유전적 검사로 ADHD를 확진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의 클리니컬 인터뷰, 임상 면담과 다양한 평가 도구를 조합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설문지는 참고용일 뿐, 최종 진단은 전문가가 임상 경험에 따라 내립니다. 성인 ADHD의 진단은 다양한 검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증상이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성인 ADHD의 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의 진단은 학령기와 달리 매우 신중하고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많은 성인이 어린 시절에 진단받지 못하고 성장하며 나름의 대처 방식을 발달시켜 증상을 감추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인 ADHD는 단순히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느낌만으로 진단할 수 없으며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른 질환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성인 ADHD 진단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특정 기계 검사 하나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삶의 전반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성인 ADHD라고 강력히 의심된다면 인터넷 자가 진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ADHD 진료 경험이 풍부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정식 절차를 밟으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1. 진단의 핵심 원칙입니다. 성인 ADHD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ADHD로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학령기 발병의 증거, 현재의 증상이 만 12세 이전부터 나타났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자기 생긴 집중력 저하는 ADHD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기능 저하, 증상으로 인해 가정, 직장, 학업, 대인관계 등 2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2. 단계별 진단 절차입니다. 성인 ADHD 진단은 단 한 번의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A. 1단계 전문의와의 심층 임상 면담, 가장 중요입니다. 진단 과정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사는 내담자의 전체적인 삶의 역사를 듣고 퍼즐을 맞춥니다. 현재 증상 파악, 직장에서의 잦은 실수, 마감기한 준수의 어려움, 물건 분실, 충동적인 소비, 대화 중 딴 생각, 정리정돈의 어려움 등 현재 겪는 구체적인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력, 성장 과정, 청취, 초등학생 때 수업 태도, 숙제 수행 능력, 친구 관계, 선생님께 자주 들었던 지적 등을 회상합니다. 이는 학령기 발병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가능하다면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특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결란을 발급받아 지참하는 것이 진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객관적인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력 및 병력, 가족 중에 ADHD나 다른 정신질환이 있는지,
본인이 과거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B. 2단계 표준화된 설문지 및 행동평가지 작성입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증상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자가보고 척도 본인이 직접 자신의 증상 빈도와 심각도를 체크합니다. 예, ASRS B1.1 성인 ADHD 자가보고 척도 등입니다. 관찰자 보고, 척도, 타인 보고, 배우자, 부모, 형제, 친한 친구 등 내담자를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내담자의 평소 행동을 평가합니다. 본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C. 3단계 심리검사 및 신경인지 검사, 보조적 수단입니다. 이 검사들은 ADHD를 확정 진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임상 면담 결과를 뒷받침하고 다른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강력한 보조 수단입니다. 전산화된 종합주의력 검사 CAT 등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반응하며 단순 주의력, 선택적 주의력, 지속적 주의력, 충동성 등을 측정합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과제를 수행하며 실수를 얼마나 하는지 봅니다. 이 검사에서 정상 범위가 나와도 ADHD일 수 있고 고지능자의 경우 저하가 나와도 다른 원인 불안, 수면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담 결과가 우선시됩니다. 종합심리평가, 일명 풀배터리 검사, 지능검사 IQ, 정서 및 성격 검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검사입니다. ADHD 외에 공존질환, 우울, 불안, 성격 장애를 감별하고 개인의 전반적인 인지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D. 4단계 감별 진단 및 공존 질환 확인, 최종 판단입니다. 성인 ADHD 증상은 다른 정신질환과 증상이 매우 흡사하거나 같이 나타나는 공존 질환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는 다음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함께 고려하여 최종 진단을 내립니다.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가장 흔하게 혼동되거나 공존함입니다. 양극성 장애, 조울증입니다. 수면장애,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인한 주간 졸음 및 집중력 저하입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등 신체 질환입니다. 3. 진단기준 요약 DSM-5 기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미국 정신의학회 APA의 DSM-5 진단 기준을 따릅니다. 성인의 경우 아동보다 기준 계수가 약간 완화됩니다. 크게 부주의 inattention와 과잉 행동 충동성 hyperactivity, impulsivity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17세 이상 성인 기준 각 영역의 9가지 증상 항목 중 5가지 이상이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진단을 고려합니다. 아이는 6가지 이상. 부주의 우세형, 세부적인 사항을 놓침, 업무 중 부주의한 실수, 긴 회의나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림, 약속이나 할 일을 자주 잊음,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입니다. 과잉 행동 충동성 우세형, 안절부절못함 성인은 겉으로 뛰어다니기보다 내적인 불안감, 조바심으로 나타남, 말이 과도하게 많음, 남의 말을 끊고 끼어들m, 충동적인 결정, 소비, 퇴사 등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ASRS Adult ADHD Self-Report Scale 성인 ADHD 자가보고 척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SRS Adult ADHD Self-Report Scale 성인 ADHD 자가보고 척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인 ADHD 선별 검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자문해 개발되었으며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중요. ASRS는 진단 도구가 아닌 선별 스크리닝 도구입니다.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당신은 ADHD 환자입니다가 아니라 ADHD일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가를 만나 정밀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아도 본인이 주관적으로 큰 불편을 겪는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ASRS 자가진단은 파트 A 총 6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이 기준치 특정 빈도를 넘었는가가 핵심입니다. 만약 4개 이상이 나왔다면 인터넷상의 정보로 혼자 고민하기보다 꼭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1. ASRS V1.1 검사의 구조입니다.
ASRS 비완전 1은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파트 A, 파트 A 1번, 6번 문항, 핵심 선별 문항입니다. ADHD 선별에 있어 가장 예측력이 높은 6가지 질문을 모아놓았습니다. 실제 점수 판정은 이 파트 A로만 이루어집니다. 파트 B, 파트 B 7번, 18번 문항, 보충 문항입니다. ADHD와 관련된 더 다양한 증상들을 탐색합니다. 진단 가능성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의사가 내담자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각 문항은 지난 6개월 동안의 경험을 기준으로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자주 그렇다로 체크하게 됩니다. 2. 점수 기준 및 채점 방법 가장 중요입니다. ASRS의 채점 방식은 단순히 1점부터 5점까지 더하는 총점 방식이 아닙니다. 핵심은 각 문항마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특정 빈도 트레스홀드를 넘었는가입니다. 원본 검사지에는 이 부분이 회색 음영 등으로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핵심 기준 파트 A 116번의 의미 있는 응답 기준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답변을 했을 경우 증상이 있다 1점 고 체크합니다. 1. 지루하거나 어려운 일을 끝내는 어려움 가끔, 자주, 매우 자주. 2.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일을 할 때의 어려움 가끔, 자주, 매우 자주. 3.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림 가끔, 자주, 매우 자주. 4. 골치 아픈 일, 준비 단계를 회피하거나 미룸 자주, 매우 자주. 5. 오래 앉아있을 때 손발을 꼼지락거림 자주, 매우 자주. 6. 멈추지 않고 활동하거나 모터가 달린 듯 움직임 자주, 매우 자주. 1, 2, 4번 문항은 가끔만 되어도 의미 있는 증상으로 보고 4, 5, 2, 6번 문항은 빈도가 더 높아 자주 이상이어야 의미 있는 증상으로 봅니다. 3. 결과 해석입니다. 위의 채점 기준에 따라 파트 A 1, 6번에서 체크된 개수를 세어봅니다. A. 판정 기준 4개 이상입니다. 파트 A의 6개 문항 중 의미 있는 응답 기준을 넘긴 항목이 4개 이상이라면 성인 ADHD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해석합니다. 해석. 피검자의 증상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성인 ADHD의 특징적인 패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상생활, 직장, 학업, 대인관계 등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ADHD일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이 결과를 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심층 면담과 정식 진단 절차를 밟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B. 판정 기준 3개 이하입니다. 파트 A에서 체크된 항목이 3개 이하라면 현재로서는 성인 ADHD일 가능성이 낮음으로 해석합니다. 해석. 현재 보고된 증상만으로는 ADHD로 선별되지 않았습니다. 주의사항. 하지만 이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파트 A 점수는 낮더라도 파트 B에서 많은 항목이 체크되었거나 본인이 느끼기에 집중력 저하나 충동성으로 인해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다른 원인,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별 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ADHD, 우울증, 불안장애는 증상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전문의조차도 단번에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집중력 저하, 안절부절 못함, 수면 문제는 세 질환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발생하는 원인과 양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ADHD는 어릴 때부터 산만했고 재미있는 건 미친 듯이 하지만 지루한 건 죽어도 못합니다. 우울증은 최근 들어 세상 만사가 재미없고 뇌가 멈춘 듯 멍합니다. 불안장애는 걱정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집중을 못합니다. 정확한 감별을 위해 병원에 가실 때 본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떼어가시거나 부모님께 어릴 적 본인의 행동에 대해 물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핵심 감별 포인트, 언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가장 강력한 감별 기준은 증상의 시작 시점입니다. 성인 ADHD, 신경발달장애입니다. 즉, 뇌의 회로가 그렇게 타고난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만 12세 이전 어린 시절부터 산만함, 충동성, 숙제 미루기 등의 징후가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어릴 땐 정말 모범생이고 집중도 잘했는데 30대 되어서 갑자기 집중이 안 돼요라면 ADHD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기분장애입니다. 살면서 특정 스트레스 사건이나 생물학적 변화로 인해 성인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아 우울증도 있지만
비교적 명확한 발병 시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상 비교표, 같은 행동, 다른 이유입니다. 집중력 저하의 이유, ADHD는 흥미 부족 N 산만함으로 하고 싶은데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재밌는 것 게임 등 N 과몰입합니다. 우울증은 의욕 에너지 부족으로 만사가 귀찮고 재미없어서 집중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안함. 불안장애는 걱정 잡념으로 불안한 생각, 걱정거리가 머리를 꽉 채워서 딴 것에 집중을 못합니다. 기분 변화, ADHD는 반응성 기분 변화로 좋은 일엔 금방 기쁘고 나쁜 일엔 금방 화가 납니다. 변동폭이 큼. 우울증은 지속적인 저기분으로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기쁘지 않고 우울감이 2주 이상 쭉 지속됩니다. 불안장애는 지속적인 긴장으로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초조함과 예민함이 지속됩니다. 건망증 실수, ADHD는 부주의로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고 약속을 까먹습니다. 뇌의 필터링 고장,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로 뇌 회전이 느려진 느낌입니다. 멍하고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불안장애는 과부하로 걱정하느라 뇌 용량을 다 써버려서 사소한 것을 놓칩니다. 수면 문제, ADHD는 올빼미형으로 밤에 뇌가 각성되거나 자는 게 아까워서 스마트폰 보다가 늦게 잡니다. 우울증은 불면 또는 과수면으로 자다 깨다를 반복하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하루 종일 잡니다. 불안장애는 인면곤란으로 잠들기 전에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들기 힘듭니다. 3. 가장 헷갈리는 부분, 공존질환, 코모비디티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칼로 무자르듯 나뉘지 않고 함께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성인 ADHD 환자의 약 80%는 하나 이상의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합니다. 2차성 우울, 불안, ADHD 증상, 지각 실수, 업무 실패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울증 약만 먹으면 기분은 좀 나아지는데 일 못하고 실수하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 다시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해결, ADHD를 먼저 치료하거나 동시에 치료해야 호전됩니다. 4. 자가 점검을 위한 질문, 병문 방문 전입니다. 전문의를 만나기 전 스스로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교 성적표 생활기록부, 산만하다, 말이 많다, 숙제를 안 해온다,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같은 코멘트가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게임이나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4, 5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나요? 우울증은 좋아하는 것도 재미없어지는 반면 ADHD는 좋아하는 것에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입니다. 순서, 우울감이 먼저였나요? 아니면 집중이 안 되고 실수를 해서 우울해졌나요? 성인 ADHD 진단을 받기 위해 방문해야 하는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 피사이키애트리입니다. 병원의 선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신경정신과라고 불리기도 했으나 현재 정확한 명칭은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신경과 뉴럴로지나 심리상담센터가 아닌 반드시 의사가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야 정확한 진단과 약물 처방이 가능합니다. 1. 병원 선택 시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모든 정신건강의학과가 성인 ADHD를 전문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ADHD 전문 여부, 소아 청소년만 전문으로 보거나 우울 불안만 주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소개글에 성인 ADHD 학습 클리닉, 집중력 클리닉 등의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검사 장비 보유 여부, 성인 ADHD 진단에는 단순히 말로 하는 상담뿐만 아니라 CAT 종합주의력 검사 같은 객관적인 컴퓨터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 장비가 있는 병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정량 뇌파 검사 QEEG를 병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2. 병원 규모별 장단점입니다. 개인 의원의 장점은 1. 접근성, 예약이 비교적 쉽고 방문이 편함. 2. 친밀감, 의사와 더 긴밀하게 소통 가능. 3. 비용, 검사비와 진료비가 대학병원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장점은 1. 정밀함, 매우 상세한 종합 심리검사 풀 배터리, 진행, 2인 전문성, 복합적인 공존질환이 의심될 때 협진이 유리합니다. 개인 의원의 단점은 병원마다 전문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단점은 1. 대기시간, 초진 예약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 2. 비용, 검사 비용이 수십만 원대로 비쌀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직장인 등 시간 내기 어렵고 빠른 진단과 투약을 원하는 분은 개인 의원이 바람직하며 증상이 매우 복잡하거나 다른 신체 정신질환이 많이 겹쳐 있는 분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추천됩니다. 3.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팁입니다. 기록 준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되며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어릴 적 나의 행동 산만함, 잦은 실수 등에 대해 물어보고 메모해 가세요. 현실적인 목표, 첫 방문에 바로 당신은 ADHD입니다 라고 확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료를 먼저 시도해보고 주의력 문제가 남을 때 ADHD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오진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과정입니다. 4. 병원 검색 방법입니다.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성인 ADHD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검색 후 리뷰 확인합니다. 커뮤니티 활용, A앱, A에이프 같은 ADHD 환우 커뮤니티나 지역 맘카페 등에서 성인 ADHD 잘 보는 병원 추천해주세요 라고 검색하면 광고가 아닌 실제 후기를 찾기 쉽습니다. 혹시 정신과 기록이 남을까봐 걱정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취업이나 보험가입 불이익을 걱정하시지만 의료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기업이나 타인이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단 사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ADHD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으로 나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물 치료로 뇌의 기능을 정상화시킨 상태에서 인지행동 치료로 오랜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안경 약물을 쓰고 글씨 쓰는 법, 인지행동 치료를 다시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쓴다고 중독되거나 뇌가 망가지지 않듯 ADHD 환자에게 약물은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을 채워주는 안전한 도구입니다. 부작용은 의사와 상의하면 해결됩니다. 입맛이 없으면 식사 후 약을 먹거나 잠이 안 오면 아침 일찍 약을 먹는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치료의 목표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만큼 평범하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받게 되시면 의사 선생님께 제가 카페인에 예민한 편인가요? 평소 수면 패턴이 어떤가요? 등을 미리 말씀드리면 초기 약물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약물 치료, 1차 치료입니다. 성인 ADHD 치료의 핵심은 약물입니다. 뇌에서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을 조절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충동성을 줄여줍니다. 국내에서 처방되는 약물은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A. 중추신경 자극제,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며 효과가 빠르고 강력합니다. 복용 후 30분 10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표 약물 콘서타, 메디키넷, 페니드, 메타데이트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쓰는 에더럴, 암페타민 계열은 국내에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작동 원리, 뇌의 도파민 수준을 높여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주요 부작용 1. 식욕 저하,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점심을 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불면, 약효가 밤까지 남아있으면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두근거림, 불안, 카페인을 많이 마신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뛰거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4. 입마름, 두통, 초기 적응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B. 비중추신경 흥분제, 아토목세틴, 클로니딘 계열입니다. 중추신경 자극제 부작용이 심하거나 불안틱 장애가 동반된 경우 사용합니다.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며 2주 한 달, 24시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대표 약물 스트라테라, 아토목세틴, 캣베이, 클로니딘 등입니다. 주요 부작용 1.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구토감, 속쓰림이 흔합니다. 2. 졸음, 피로감, 나른하고 졸릴 수 있습니다. 3.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 등이 올 수 있습니다. 2. 약물 부작용,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부작용 목록을 보면 겁이 날 수 있지만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절합니다. 용량 조절, 타이트레이션. 처음부터 고용량을 쓰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 부작용은 없고 효과는 있는 황금 용량을 찾아갑니다. 적응 현상, 두통, 울렁거림 등 가벼운 부작용은 복용 1초 2주가 지나면 몸이 적응하여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변경, 메틸페니데이트가 안 맞으면 아토목세틴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약물 치료 중에는 카페인 커피, 에너지 드링크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약물과 카페인이 만나면 심장 두근거림과 불안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3. 비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CBT입니다. 약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만 무엇에 집중할지나 시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평생 몸에 밴 나쁜 습관, 미루기, 지각, 정리정돈 부족은 상담과 훈련으로 고쳐야 합니다. 스케줄링 훈련,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시각화하여 관리하는 법을 연습합니다. 조직화 기술, 물건 잃어버리지 않게 환경을 세팅하는 법을 익힙니다. 감정 조절 훈련, 욱하는 충동이나 좌절감을 다스리는 인지적 기법을 학습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